1971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대선이 열립니다. 한 사람은 철강과 기계, 조선과 자동차를 앞세워 산업화를 밀어붙이던 군사정권의 수장 박정희. 다른 한 사람은 서민과 농민, 중소기업을 위한 분배 중심 경제를 외치며 처음 대선에 도전한 야당의 김대중. 두 사람의 맞대결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갈림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당시 철강, 기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 수출 중심 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재벌 중심이더라도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 그는 말 그대로 성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압축 드라이브를 걸었죠. 반면 김대중은 전혀 다른 비전을 내세웁니다. 그는 국민이 굶고 있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말하며 농업을 기초로 한 내수 중심 중소기업과 경공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 대기업보다는 서민경제. 김대중은 정의롭고 따뜻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1971년 대선 결과는 예상보다 팽팽했습니다. 박정희는 53%, 김대중은 46%를 얻으며 박빙의 승부를 벌였고, 특히 김대중은 자신의 고향이 있는 전라도에서 압도적인 몰표를 기록합니다. 전남에서는 무려 90% 이상, 전북에서도 80% 넘는 지지를 받았죠. 이 몰표는 단순한 지역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소외당했다는 집단적 외침이었고, 그만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 결과에서 정권 교체의 위협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선거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봅니다. 만약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의 한국은 더 민주적이고 더 따뜻한 나라가 되었을까? 정치적으로는 가능했을 겁니다. 언론 자유, 인권, 독재 없는 체제. 분명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빠르게 자리 잡았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이 부족하고 산업 기반도 없고 자원도 전무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속에서 농업 기반과 내수 중심의 경공업 모델로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이상이었고 이상만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단호하게 말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 없이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는 단언컨대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선거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 기반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독재를 지지하게 되고 자유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역사는 늘 그걸 반복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습니다. 민주주의보다 성장을 먼저, 표보다 철강과 도로를 먼저.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억압이 있었지만 결국 그 산업화의 축적 위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고 완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까지 전 분야를 갖춘 중후장대 산업국가.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 미국은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으로, 일본은 정체되고, 유럽은 탈산업화에 접어들었죠. 마지막까지 산업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아남은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박정희 혼자 만든 결과도 아니고 김대중의 이상만으로 가능했던 일도 아닙니다. 산업과 민주주의, 그 격렬한 충돌과 조화를 거치며 우리가 선택하고 버텨낸 결과입니다. 1971년 만약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성장하지 못한 흔들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 없는 민주주의 정말 가능한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상상에서 진짜 역사를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